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통적이고 친밀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임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랑과 믿음과 유대감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은 강렬하고 거의 마술과도 같은 감정이 생겨나면서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때때로 두 사람 사이의 끌림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 지속하는 강력한 감정을 생성하면서 사람들을 커플로 맺어지게 강제하는 이상한 행동들과 충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996년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대인관계학부의 사회심리학자인 아서 아론은 그의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의 목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앨런의 작업은 두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순전히 학술적이었으며 이 실험은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뉴욕타임스는 2015년 1월 그의 연구를 다른 학자 맨디 랜캐트런의 SNSA를 통해서 발간하였다. 동기 캐트런에 의하면 앨런 교수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 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그 36개의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연구를 다시 한번 진행했고 그 결과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오늘의 기사는 아주 흥미로울 것이며 이 질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다면 계속 읽어나가길 바란다. 더 읽어보기. 행복한 연인들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앨런 교수의 개인적, 감정적 친밀감에 관한 36가지 질문 몇 가지 이슈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당신이 읽게 될 질문들은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세부사항까지 파고든다. 사실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기된 몇 가지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생각하기 위해 멈춘 적이 없는 편이었다. 36가지 질문들은 3개의 세트로 나눠질 수 있다. 이 질문들을 낯선 사람들과 하게 되면 천천히 진행하고 첫 번째 세트의 질문들은 우리와 함께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해보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질문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정 수준의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계속 진행해도 편안할 수 있겠다고 느낀다면 계속 진행한다. 이 경험 자체로 가치가 있다. 당신이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 실험에 기대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 질문들을 완료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간단한 질문 게임과는 다르게 매 질문들이 당신을 조사하고 깊숙이 어루만지며 당신을 돌아보게 한다. 당신의 공포와 개인적인 필요, 잘못된 점과 미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들은 보통 매우 조용하고 숨겨져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준다. 당신이 이 질문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당신이 아직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당신이 대답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며 당신을 잘 알고 이해해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눈에 당신의 영혼이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질문들을 진행하는 방법에 신경을 쓰자. 조용한 장소를 고른다. 각 질문을 크게 읽는다. 양쪽 사람들이 다각 질문에 답변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파트너들은 이 실험 내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3세트의 질문이 있다. 각 세트가 끝나면 휴식을 취하고 언제 다음 세트로 넘어갈지를 결정한다. 준비되었는가? 더 읽어보기.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용하는가? 첫 번째 세트의 질문들. 만약 당신이 세계의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녁 식사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가? 당신은 유명해지고 싶은가?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전화를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연습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혹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당신에게 완벽한 나를 설명하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했던 때는 언제인가?
만약 당신이 9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 아니면 30대의 몸을 가지기.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파트너와 공통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3개만 말해보자.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한가? 만약 당신이 키워졌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바꾸겠는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4분 안에 나눠보자.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능력이나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얻겠는가? 2번째 세트의 질문들. 만약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당신의 삶, 미래 및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를 수정구에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알고 싶은가? 당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는 무엇인가? 당신이 우정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장 끔찍한 기억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1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면 지금 당신이 사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꿀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우정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과 슬픔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당신의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5가지를 설명해보자. 당신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느끼는가? 3번째 세트의 질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3개의 참인 문장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하고 있다나 우리는 둘 다 차분하다 등등의 문장을 완료하라. 나는 을 나눌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갑자기 당신의 파트너 애인이 아닌 친한 친구가 된다면 그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공유해보자. 당신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말하라. 당신의 삶에서 창피했던 순간을 설명해보자. 당신이 누군가의 앞에서 어떤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그리고 혼자 울었을 때는 언제인가? 당신이 지금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들을 말해보자. 어떤 것이든 당신이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만약 당신이 누구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이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를 할 것 같은가? 그렇다면 왜 아직 말하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들어있는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애완동물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들어갈 시간이 있다. 어떤 것을 구해올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당신 가족의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이의 죽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왜 그런가? 개인적인 문제를 나누어 보고 당신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보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관계와 감정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매혹적이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때로 36개의 질문이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랑은 이유나 설명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랑은 외모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채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나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여행이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점. 사랑이 매우 강렬한 감정으로 다가와 조절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집착이나 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사랑과 집착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차단하는 벽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라게즈 Y